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458년 명천순 2년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과 관찰사 하무치에게 잔치를 내려 위로하다.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변경의 추위가 몹시 심할 것이니 경의 변경을 지키는 노고를 생각하며 어찌 일찍이 걱정할 덜함이 있겠는가. 매양 사후장에서 화를 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서 잊지 못하겠다. 경도 또한 반드시 내 뜻과 같을 것이다. 지금 상호군 조득님을 보내어 경에게 옷과 신과 약을 내려주고 또 잔치를 내려서 경을 위로하게 하니 경은 이를 한결같이 기뻐하라. 지금 겨울철이 이미 끝나가는데 지난 한 송구를 다만 1년만 잡았으니 아마도 그것은 보역하는 제구를 마땅히 하게 하지 못하여 그럴 것이다. 경은 조등님의 말을 듣고 다시 곡진하게 조치를 잘하여 힘써 많이 잡으라 하였다. 또 관찰사 하무치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상옥은 조등님을 보내어 경에게 옷과 약과 잔치를 내려주니 경은 도절제사 양정과 더불어 함께 같이 기뻐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7일 신여 첫 번째 기사 진주 사람이 익명문을 관찰사에게 보내기를 본주의 관사와 판관 그리고 사천 고선 곤양의 등 고의 수령들이 군기를 만들면서 몰래 모여 연험을 하니 그 행적이 이상하고 은밀합니다 하였으므로 관찰사가 곧 수령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역마로 달려 아래니 임금이 관찰사에게 회답하여 유시하기를 진주목사 안지기 등을 가둔 일은 이미 잘 알았으나 그 익명서의 내용이 사실로 믿기에 부족하니 안지기가 어찌 이 같은 일을 하겠는가. 논하지 말고 석방하라 하였다. 익명문은 이름을 숨기고 남을 헐뜯어 쓴 글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동지 망골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 본조의 할애를 받았다. 임금이 진군과 더불어 사정전에 나아가 연회를 베풀었는데 왕세자와 종친,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과 승지, 친공신 등이 시연하였다. 동지 망골례는 동짓날 외방에 있는 신하가 임금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골패를 보고 할애를 드리던 일이다. 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외방의 인민들이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점점 유의해서 군액이 감손되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그 폐단을 구제할 사일을 아래의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뢰겠습니다. 1. 갑사와 별시위로 노비와 토전의 수가 적은 자는 조정이 없으면 번상하여 수기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정 3인씩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노비와 토전의 수를 조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조정 3인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군사들은 양민을 스스로 점유하여 노비로 삼아 여러 가지로 침략합니다. 비록 부실한 군사라 하더라도 이를 인연하여 청탁해서 모두 조정을 받으므로 한 집안의 사람이 다 나가서 공격하게 되어 밀력이 다 넉넉하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이 유망하게 됩니다. 청컨대 제업의 수령들로 하여금 경작하는 토종과 노비의 다수를 다시 조사하게 하여 만약 경작하는 자가 5결 이하이고 노비가 19 이하이면 조정 3인을 쓰고 경작하는 것이 7결 이하이고 노비가 12구 이하이면 조정 2인을 주고 경작하는 것이 10결 이하이고 노비가 1구 이하이면 조정 1인을 주게 하소서. 일찍이 총통위를 파하여 자원에 따라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들 중에 한역에 있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이를 추세하여 역을 정하게 하소서. 1. 경상도는 군액이 본래 많아서 한역에 있는 자가 적으므로 밀력이 넉넉하지 못하고 게다가 지난 을해년에 울산진 유포의 석보와 동래 웅천진의 석보 등 여러 곳에 군인 4,395명을 정원하여 배치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여러 고을에서 군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인미 일수와 수륙군의 자손들을 아우러 뽑아서 군사를 정하게 하니 매우 소요합니다. 또 지금 거진을 설치하고 통군이 있어 스스로 승원할 수 있으니 청컨대 정원하여 배치하는 군인을 파하여 수륙군의 유망한 수를 충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조정은 입역하는 정군의 집을 도와주던 여정을 말한다.
즉 봉족을 말한다. 일수는 집안 가정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하인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내이 김길호를 남양에 보내어 익형군 이관의 병을 문안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성들의 할애를 행하였다. 성들은 중국 황제의 생일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백간이 중궁의 탄의를 할애하니 연애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도채찰사 주하찬성 신숙주가 돌아와서 복명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호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내종친과 부마, 의정부, 육조 참판, 이상과 도진무, 위장, 승지, 겸사복 등이 입시하였다. 이나여 좌찬성 신숙주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내 개인의 재물이 없다 하니 판중추원사 권남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사사 재물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공조와 호조가 전하께서 쓰시는 재물입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이 말이 옳다 하였다. 임금이 안장갖춘 말을 내려주고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사사재물이 없다는 것은 오직 경들의 공업의 근본이다. 대개 공업이 있으면 이를 주는 것이니 사사재물이 아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품 이상에게 명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니 영중추원사 이계전, 판중추원사 이인손, 이조판서 한명회, 공조판서 이변, 호조판서 권준, 우참찬 성봉조, 형조판서 박원형, 병조참판 김순, 인수부 이윤, 윤사이윤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접해의 편부에 대하여 논하다가 소승지 조승문에게 명하여 여러 제추들에게 물으니 여러 제추들이 모두 말하기를 면포와 접해는 마땅히 정원에 따라 통용하게 하소서였다. 마침내 호조에게 전지하기를 접해의 법이 통행되지 못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이 민정에 다름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는 주포, 면포, 정포와 오승포, 접해 등 자파로 그 정원에 따라 있고 없는 것을 무역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푸니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영, 계양군 2정, 밀성군 2침, 영승군 2부, 오성군 2주, 하성위, 정현조 등이 또한 입시하였다. 좌부승지 김질에게 명하여 선전표신을 도진무 하우명과 위장 김계 어덕해 이인에게 주게 하여 제2의 휘하 군사와 갑사들 하여금 입시하게 하고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전지하기를 일개가 매우 추우니 너희들이 비록 몹시 취하여 예의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죄를 주지 않겠다 하였다. 저패는 저화이고 선전표시는 왕명을 전달할 때 쓰는 오매 나무로 만든 패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서쪽 지방을 순행하려고 하여 영중주원사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부 조무에게 구경하러 가려고 한다 하니 이계전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유람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아버가 어째를 하네. 전부 조무는 맹자의 양해 왕편에 나오는 지명인데 모두 중국의 동해 즉 우리의 서해에 면하고 있는 지금의 산동성 경내의 두 산으로 바다의 장관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도 도순찰사의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 앞서 포위포에는 장기진이 있고 해운포에는 동래진이 있으며 개운포에는 도절제사 영에 가서 가깝다고 하여 모두 혁파했습니다. 그러나 포위포는 비록 장기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군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명무시를 하고 해운포는 비록 동래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운포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 구원할 수 없으며 또 부산포에 사는 외인들이 주야로 왕래합니다. 그리고 개운포는 연포와 서생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해로가 굽고 먼데다가 또
도질제사 이용과 거리가 멀고 연포에 사는 외인이 또한 항상 왕래하고 있으니 이들은 모두 방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다시 설립하여 변비를 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공신의 첩 자손 이정손 등의 상언에 의가에 아뢰기를 공신 이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보충군의 거관한 자와 비교할 수 없으니 청컨대 한량인의 예에 의하여 갑사로 시취하여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양첩은 양인의 첩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오는 김연년의 생원시 진사시와 문무관은 순행하고 환궁한 뒤에 시취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박만의 고신을 돌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이 앞서는 본시의 겸관은 건만을 거역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참, 조화, 행행, 시비와 직수, 위력 등의 일에 있을 때에 사고를 칭탁하거나 병을 거짓 핑계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군기감 겸관의 예의에 의하여 포편이 있을 때마다 건무 일수의 다수를 상과해 출척하고 당상관은 건만을 자세히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미렵은 사냥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충순당에 나아가 공신 중월 리언을 베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왕세자 친공신, 오공신의 적장자, 육조 참판 이상과 정친 승지 등이 시연하였다. 사헌부에 연탁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정친과 종신, 제추 등이 입시하였는데 승자에게 말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잔치를 내려주고 동부승지 이극감에게 명하여 잔치를 주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윤사윤을 공주판서로, 강순을 중주원부사로, 유수를 인순부 윤으로, 곽연성을 한승부 윤으로, 박건순 최준을 사헌지평으로, 신헌을 사관은 우정은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9일 개명 첫 번째 기사. 판내시부사 홍덕경을 황해도 평산에 보내어 온정을 수취하게 하고 이어서 관찰사 이순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홍덕경을 보내어 잔치를 내려주니 경도 같이 즐기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9일 개명 두 번째 기사. 대사원 민건과 조화사관 대부 김종순 등이 잔치를 내려준 데 대하여 전문을 올려 사례하기를 지극히 인자하시어 덮어 용납하여 주시고 곡진하게 긍휼을 가하시어 특별한 은택에 적게 하시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하고 뼈에 새겨 있지 않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제로서 다행히 성실을 만나 직책이 백부에 임명되어 부끄럽게도 규획을 밟게 하지 못하고 벼슬이 미원에 충당되어 부끄럽게도 간쟁의 도움이 없었으니 어찌 특별히 우악하신 은혜가 용류에 미칠 줄 기대하였겠습니까? 생황의 연주는 천상의 음악을 듣는 듯하고 맛있는 안주와 맛있는 술은 방울방울 맺힌 이슬과 같습니다. 은혜로운 총명이 이와 같은 것은 고금에 드문 바입니다. 이것은 대개 성상의 공과와 개수를 엎드려 만나 하늘의 도움이 영승을 하시고 규각의 향무지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건곤을 포용하시는 도량을 베푸셔서 마침내 소신들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는 영광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마땅히 중성을 더욱 굳게 하고 신하의 절개를 삼가직에서 시종여일하게 더욱 힘을 다하여 편안할 때나 험할 때나 어기지 않고 검석같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였다. 백부는 사음부를 달리 일컫는 말이다. 미원은 사관원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 용류는 용렬한 물이고 공광은 공덕의 빛남이며 개술은 조상의 덕과 사업을 이으며 규곽은 해바라기이다. 향무지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 같이 신화가 임금에게 향하는 정성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사여권 여진통사 황중사의 상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진학은 한품하여 수직함으로 오로지 과명 출신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여진학, 외학은 같은 것인데도 외학인의 역과 출신자는 이에 따라 취재하여 품계의 순서에 따라 차차 가자해서 천전시키는데 여진학은 비록 역과 출신자라 하더라도 한품의 법에 구애되어 가자할 수 없으니 이를 권려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외학의 역과 출신인의 예의에 따라 취재 점수를 헤아려서 한품하지 말고 가자하되 사맹삭의 취재에서 1등을 한 자 1위는 본원에서 녹관 채아로 화해하여 분계에 따라 천전시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과명 출신자는 역과 여진학 출신자를 말한다. 취재는 제주를 시험하여 뽑습니다. 사맹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첫 달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천엽전이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1일 일사 두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내 사복에 입번하는 이마는 장기간 동안 번상하여 교체되지 않으므로 재원에 비하여 이마의 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별채아 7품 하나를 주고 건번 겨울과 내년 여름의 2등으로 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소속된 재원이 3번으로 나뉜 뒤부터 재원의 채아직의 예의에 따라 한 등의 녹을 급여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겨울과 여름 2등으로 나누어 녹을 지급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이마는 사복시의 정육품 잡직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4일 모신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났다. 임금이 명하여 군인으로 충당한 성이건을 방면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받고 야인, 충합 등 4인을 인견하고 나서 사정전에 나아가 조참에 참여한 종친, 제추 및 여러 위장과 승지들로 하여금 입시하게 하고 쓸자리를 베풀었다. 조하찬성 신숙주에게 주학을 내려주고 입시한 제추 등으로 하여금 잔치에 가서 참여하게 하였으며 도승지 조승문을 보내어 선운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5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지사관은 신자성의 가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그 몸에 매맞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명하여 신자성을 의금부에 가두고 군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5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 채차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 앞서 창주, 양계도와 창성, 종달도, 의주, 신호수평은 주민들이 적에게 포로될까 염려되어 각각 수호군을 두었는데 그 패단이 심이 많고 또 제 곳은 각각 업성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청컨대 도질제사로 하여금 토전이 없는 자를 조사하여 부군의 성내로 옮기게 하고 토전을 지급하여 거주시키되 농사철이면 망을 보아 수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정축년의 문무과와 금년의 문무과의 언영년을 의정부에서 내려주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전 관차사 권계가 이때 모성을 당하였는데 독지를 앓고 있으므로 주수에게 명하여 고기를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 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혼사를 읽기를 마치니 임금이 기뻐하여 서영관 보덕 이하와 시종 환관 이인에게 각각 한 작업씩 가자하도록 명하고 동부선지 이극감에게 안장 갖춘 말 한 필을, 호조참 이승서와 내 판내시 부사 전균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함께도 도질제사 양승이 아뢰기를 야인 나응발 아한 등 11명이 경승부에 와서 입주하고자 하므로 신이 신친자 5, 6명만 거느리고 입주하게 하였더니 나응발 아한이 노하여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는데 주장을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결같이 법에 의하여 처치하면 그 기순하려는 뜻을 막는 것이 되고, 만약에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압송하게 되면 법령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더욱더 벌떼같이 일어나게 되어 마침내 주장을 나약하게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만약 이와 같은 횡력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비록 높은 벼슬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시 붙잡아 가두고 치게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임금이 어서로 해답하여 유시하기를 지금 경위 아래 낭발 아한에 대한 일은 모두 잘 알았으니 내 맡은 크게 징계하겠다. 경위 조치를 잘하여 너그럽고 엄격함이 중도를 얻었으니 내 더욱 가상하게 여긴다 했다. 또한 올량한 만호 자읍동계와 지휘 설증고 송코도 타문가 등이 스라소미를 잡아와 가지고 와서 진언하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스라소미.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전 부사직 최정안이 상서하여 농사를 권하는 방책과 안산 광주의 하천을 막을 만한 지역을 아뢰었으므로 승정원이 명하여 경기관찰사에게 치서하여 해서 권농책의 가부와 하천을 막는 공력의 일환을 묻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처녀가 나이 14세 이하의 혼가를 금하게 하였으니 장차 왕세자 빈을 간택하려 함이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3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3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날 날씨가 매우 추우므로 임금이 얼음을 떠서 자장하는 군졸들이 동상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예조 정량 윤효손과 좌랑 오옹을 빙고에 나누어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서 먹이게 하고 아울러 내일 정차량을 보내어 약물을 가지고 가서 구류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3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초저녁에 주서에게 명하여 주육을 가지고 의건부와 전옥에 가서 옥에 갇힌 자에게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3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체찰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평양진에 소속된 성천 양덕과 영변진에 소속된 맹산 등의 고을은 도리가 매우 멀어서 군사들이 왕래하는 데 고생스럽고 용광성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멀기 때문에 주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성천은 상류의 오충이므로 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삼화와 정산, 함종, 강서, 중화, 순안, 자산, 용광 등의 고을은 평양진에 소속시키고 박천, 개천, 덕천, 희천, 운산 등의 고을은 영변진에 소속시키고 상원, 삼덕, 양등, 맹산, 은산 등의 고을은 성천전에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혹한을 당하여 중의 옥수들이 옥에 오랫동안 체류되어 추위에 떨고 배를 줄일까 염려되니 강상에 관계되는 것과 간도 이외의 도경 이하의 죄는 그 정상을 잘 헤아려 판단해 보방하여 공문하라 하였다. 강상은 상관과 오상을 말한다. 간도는 흉악한 도둑이고 보방은 주인을 석방할 때 연거자와 보증을 받고 풀어주던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의 영리들은 해마다 농사를 실패하고 또 야인의 지대로 인하여 고생이 되며 충청도와 경상도 영리들은 외인의 지대로 인하여 고생이 되어 다른 역이나 다른 고을로 도망하여 피신을 하는데 다른 고을에서 즉시 조사하여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본역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고생을 감당하지 못하여 잇따라 유망하니 영로가 날로 황폐해집니다. 그 도망한 영리들을 연안에 구애하지 말고 수연하되 조사에서 빠져서 다시 안하지 못한 자는 오는 김효년 가을에 경찰관을 파견하여 수연하고 자수하지 않은 자와 이를 숨기고 고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를 허접한 호수는 변방에 이사시킨 자로서 도망한 사람을 허접한 호수의 예에 의하여 경기의 영리로 영속시키되 이를 허접한 호수가 사천이면 공촌으로 대신 바꿔주고 이정과 마음을 써서 추세하지 않은 수령 등은 제서 유의율로서 논제하소서. 또한 죄를 범하여 영리로 정속된 뒤에 도망한 자가 자수의 본 곳으로 돌아가면 찰반이 곡진하게 무율하고 2년 동안 한화에 복고하여 주며 찰방의 포평은 도망한 영리와 환본한 영리의 다소를 상고하여 시행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허접은 허락하여 받아들임이고 제서 유의율은 왕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이다. 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반하는 자는 장 100대를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복호는 호역을 면제하여 줍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양정이 야인, 상동합과 올적합 등이 서로 다투는 사유를 치게하니 그를 내려 회유하기를 올적합들이 사람과 가축을 빼앗기어 원한이 이미 깊어져서 그 보복을 반드시 서두를 것이니 만약에 상동합 등의 여러 추장이 그 휘하를 거느리고 상경하였을 때 올적합이 그 빈틈을 타서 침입하게 되면 그 받는 해가 매우 심할 것이다. 상동합 등은 우리나라 후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울타리가 되니 마땅히 애호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경은 내 뜻을 그들에게 잘 달려서 스스로 예비하게 하고 경도 역시 구원하는 태세를 취하여 우리 국가에서 무육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그들로서 올적합과 원한을 맺는 자는 이번 겨울에 상경하게 하지 말게 하고 만약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굳이 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모두 막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향산에서 왔다는 어느 중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만년향이라 하여 올렸으므로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무릇 무용지물을 가지고 상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바치는 것은 성정을 해서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3일 장사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4일 무호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4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친히 종묘 사직의 납향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납향제는 나빌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구하는 제사이다. 납형제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4일 무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한 고을의 교관을 교수로 임명하거나 혹은 훈도로 임명할 적에 그 직고에 따라 누차 호패를 고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검으로는 교수관, 훈도, 교도의 호패 모두 아무주연의 교관이라고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납형제의 엄보견을 베푸니 왕세자와 종친, 육조, 참판, 이상과 승지 등이 시연하고 외인, 야인 등도 시연하였는데 양녕대군 이재와 우의정, 강명경이 숫잔을 올렸다. 군사들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지사간 신자성을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 지디도령부사 강석덕의 처 심씨에게 부위로 쌀콩 아우로 40석과 석회 40석 요둠 3부를 내려줬는데 심씨는 소훈왕의 아우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종 14년 12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이주는 귀성정으로 전 좌의정 정찬손을 기복시켜 영의정으로 삼고 강맹경을 좌의정으로 신숙주를 우의정으로 홍수신을 좌찬성으로 권남을 우찬성으로 홍달손을 판중추원사로 성봉조를 이조판사로 한명희를 병조판사로 이승평을 중추원사로 신석주를 이조참판으로 신자수를 동지중추원사로 임효인을 이조참의로 설효조를 공조참의로 이석형을 행첨지주 추원 중추원사로 윤자를 행사헌지비로 이영은을 행사헌지평으로 송문림을 겸지사가는사로 이인을 판공주묵사로 원지어를 제주목사로 삼고 조회를 판중추원사로 봉조청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견판의조사 겸 견방명조사를 파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배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듣건대 일본국 대내전에서 자견한 상관인이 병으로 인하여 고생한다 하므로 의원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하니 경도 또한 정세에 따라 약을 준비하여 치료를 게으리하지 말아서 나의 먼데 사람을 연율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연율은 가엾이 여겨 은혜를 베풀어 도와줍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내가 듣건대 전 지도령부사 강석덕의 딸이 추위를 당하여 해산을 하였다고 하는데 집에 조금의 곡식도 없다고 하니 진시로 가엾고 불쌍하다. 내 지친으로서 지금 이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니 강희안과 강희맹이 살아있는데 어째서 돌보지 아니하여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승정원은 그에게 줄 물품의 수량을 헤아려서 아뢰어라 하니 도승기 조승문이 아뢰기를 쌀 50석을 주면 상사도 치를 수 있고 치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곧 호조의 명하에 이를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훈련녹사 최명전은 패첩을 매우 사랑하여 그 안에 김씨를 내쫓은 사증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불복하니 청가대 고신을 거두고 수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패첩은 귀여움을 받는 첩이고 수국은 주인을 옥에 가두고 공문합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찬손이 상서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성상께서 전지를 내리셔서 신을 특별히 기복하게 하시고 곧 신에게 영의정을 제수하셨다 하니 신은 명령을 듣고 매우 놀라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용렬한 자질로서 성은을 곡진하게 입어 재성의 지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복이 극에 달하여 재앙이 생기고 하늘이 민흉을 내리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므로 상제에 힘써 쫓아서 조금이라도 만극한 은혜에 보답하자 했는데 어찌 지금 또 최질 중에 있는 신을 기복시키어 구첨의 지위에 두실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신이 점괘에 있는지 아직 기년도 넘지 못하였는데 최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은 마음의 시로 참아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의정은 임무가 크고 책임이 중한데 신은 일찍이 외람되게 의정의 자리에 있어 성덕에 보답하는데 조그마한 공효도 없었으니 지금 또다시 슬픔을 잊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의리를 행하는데 먼저 어긋난 일이며 삼가 명절에 손상될 뿐이니 장차 어떻게 백료의 사장이 되겠습니까? 또한 탈정 기복이란 진시로 상전이 아니니 이는 금혁의 위난이 있을 때 그 몸이 있고 없음에 따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어야만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치평 무사한 때에 어찌 무상한 이 몸에게 부득이한 별례를 쫓아 고금의 대전을 무너뜨리십니까? 신이 감히 명절을 아껴 명령되게 스스로 사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시로 지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니 엎드려 가라건대 신의 간절한 충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명을 도로 거두시어 신으로 하여금 효도의 도리를 빛내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도승지 조승문에게 명하여 주육을 가지고 와서 그 집에 가서 내려주게 하고 전지하기를 나도 진시로 경이 차마 길복을 입지 못하는 지정을 잘한다. 그러나 명령의 순행도 또한 군국의 대사이므로 부득이 특별히 명하여 기복하게 하는 것이니 굳이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민흉은 부모를 여의는 불행이고 구첨은 여러 사람이 모두 우러러보미며 좀 괴는 짚을 엮어 자리로 하고 헛등이를 베개로 한다는 뜻으로 상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금혁은 전쟁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세자와 더불어 영흥대군 이염의 집에 거동하니 좌의정 강명경 의정 신숙주 좌창성 황수신 좌참찬 박중손 이조판서 성봉조 호조판서 권준 예조판서 이승손 병조판서 한명희 공조판서 이변 지병조사 김철애 여러 위장 승지 등이 거가를 따랐다. 명하에 동청에서 또 수를 내려주고 세자로 하여금 수를 권하게 하고 점지하기를 정부는 내가 옛날에 있던 곳이다 하였다. 그리고 4인사와 아래로는 조례에 이르기까지 수육을 내려주고 모두 취하도록 마시게 하였다. 그가를 따른 군사에게도 수를 내려주었다. 동청은 의정부를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0일 가짜 첫 번째 기사 야인 도만호 유무 징계 등 사면이 와서 토물을 바치고 향화한 혹은 동청주가 대호군으로 승진된 데 대하여 사헌하니 의대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0일 각자 두 번째 기사 중국인 쇠경 등 24인이 대궐에 나와 숙배하니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고 이어서 그 지내온 내력과 표류한 원인을 물었는데 쇠경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본래 등주위 총기인데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요동군인의 의량 포화 3만 1,050필과 화융 8,250건 초 15만 300정을 배에 싣고 요동을 향하여 떠나다가 찰상도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표류도에 이곳에 이르렀는데 전하의 무율하시는 은혜를 특별히 입었으니 목숨이 다하여도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초는 화폐를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야인 낭발 아흔 등 15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제천사람 박효선이 10여 주목을 진언하였는데 대개 군사와 조정 신백정들로서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숨어있는 곳과 구황, 제이용, 번, 와목, 곡물 등에 대한 일들이었다. 승정원이 내려서 그 쓸만한 조건을 택하여 아르게 하였다. 신백정은 고려 때 소를 잡는 일을 생업을 하던 백정을 조선 때는 호적에 편입하여 소를 잡는 것을 검하고 농토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군역을 지게 하였는데 이를 말한다. 번와 목은 기와를 굽는 데 쓰는 나무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창손이 상서하기를 신이 전일의 마음속에 품다를 우러러 진술하여 상제를 마칠 것을 청하였는데 지금 성지신 조승문이 친히 상상의 교지를 전하는 것을 엎드려 받으니 청한 바를 윤호하지 않으셨으므로 더욱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일을 무릅쓰고 간절한 마음을 다시 진술하여 엎드려 상상의 자해를 바랍니다. 어들이 생각하건대 신은 용우 우졸한데 다만 문묵의 조그만 재주로 그릇되게 열성의 시우를 입어 관리가 통현에 이르렀으나 일찍이 재주의 공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개유년 정난 초에 특별히 전하의 천발을 입어 신이 전조의 장으로 타경되었으니 스스로 감격하여 미로를 다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이르러 공신의 호를 내려주시고 낭매에 발탁하여 주셨으니 총효가 우아하게 분수에 넘치고 전하의 난익지언이 하늘같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둔한 재주를 다하여 생생의 연애를 보답하고자 했는데 사호의 도움도 전혀 없으니 하늘을 우러러 보나 세상을 굽어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덕이 없이 부하고 귀한 것을 불상이라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덕이 없고 벼슬이 중하여 불상이 성만하기가 이미 극에 달하였으므로 하늘이 혹심한 벌을 내려 화가 어머니께 미쳐서 슬픔이 이를 데가 없고 애통함이 애를 끊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점녀에 거차하여 상제를 마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윤음을 갑자기 내리시어 특별히 길복을 입게 하시고 다시 태반의 장으로 삼으시어 근신을 보내시어 혼유하시기를 정령하게 하심에 이르렀으니 성은이 지극히 우악하십니다. 신이 어찌 서문을 받들어 상복을 벗고 벼슬에 나아가 견마지로를 다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된 연후에야 부모의 품을 면하는 것이므로 성인께서 3년의 상을 제정하여 만들어서
비록 불초한자라 하더라도 이를 행하여 마치는 것입니다. 신은 평생 동안 시혼 지번과 감지 지양을 다하지 못하여 자식된 직분을 많이 골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최마를 벗고 슬픔을 무릅쓰고 뱃설에 나아간다면 대절이 이미 거치는 것이니 장차 어떻게 성화에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신이 도움드려 전지를 드리니 가까운 시일에 순행하심을 당하여 경성을 유수하게 하신다 하니 신은 더욱더 놀랍고 두려워 항공합니다. 옛날 하나라 고조가 진희를 칠 때 소화를 머무르게 하여 관중을 진정시켰고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방현령을 명하여 장안을 지키게 하였으며 송나라 진종이 단연을 정벌할 때 왕단으로 하여금 변경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당시의 굉제이며 석덕의 인자들이었습니다. 신과 같이 천지 암식으로서 어찌 이 같은 대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만약 명령에 응하여 진시로 사후의 도움이 있을 것 같다면 몸을 버려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감히 사용하지 않겠으나 지금 신이 나가면 치화의 유익함이 없고 풍교에 누만 끼칠 것이 될 것이니 반복하여 생각해봐도 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애통하고 간절함을 굽어줘 주시어 권전을 도로 거두셔서 신으로 하여금 상제를 마치도록 하여 주시면 효도의 도리에 신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스를 내리기를 나에게 경이 양팔과 같다. 대의가 이와 같으니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만약에 못한다면 내가 장차 백간을 거느리고 와서 친히 가서 기복시킬 것이다 하였다. 통현은 지위가 높아서 세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난익지언은 어미닭이 알을 품어 기르듯이 키워주는 언어이다. 태반은 재상의 반야이다. 신혼 지봉은 조석 봉양이고 감지 지양은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공양합니다. 천지 암식은 천박한 지식과 세상 일을 밝게 알지 못한 식견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낭발아한 등을 인견하고 좌의정 강명경과 우의정 신숙주에게 각각 대도 한 자로 식을 내려주었다. 시위장과 도진무 승지들을 들어오게 하여 또한 시위하게 하고 임금이 낭발아한에게 명하여 전내로 들게 하여 전지하기를 내가 너를 여러 야인들보다 특별히 대우하고 또 너의 아들 낭이 쓴 것을 매우 애호하는데 지금 들으니 너가 변장에게 무례하다고 하니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싶으나 낭이 쓴 것 때문에 특별히 용서에 묻지 않겠다 하니 낭발아니 부복하여 사지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외정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도관찰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자승군 검창동의 합배는 본래 여연, 무창, 우예 등 세 고을을 왕래하는 사객의 채마를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지금 세 고을이 이미 혁파되어 허공교의 방어가 가장 긴급하지만 군사의 수는 적으니 청컨대 검창동 합배의 군인을 혁파하여 본군과 허공교에 분석시켜 방어를 실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합배는 초기에 함길도나 평안도 군사적인 요지에 특별히 설치한 우역촌이다. 매 합배마다 15호를 붙였다. 채마는 연말을 바꿉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제찰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의 성수는 제업과 제진이 승평한지 오래되어 조화경, 순경 등과 같은 성을 지키는데 대한 여러가지 일이 소우합니다. 성 위에는 간혹 통행할 수 없는 곳도 있으니 참가들 이제부터 성 위에 군포를 설치하고 지키는 군사를 적당히 정하여 윤차로 순경하게 하고 성 위의 도로도 평이하게 수치하여 말을 탄 자도 다닐 수 있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좌경은 궁중의 보루 각에서 밤에 진과 복을 쳐서 경점을 알리는 일이다. 초경 3점에서 시작하여 오경 3점으로 마치는데 서울 각처 경점 군사가 보루 각의 진과 복소리를 받아서 다시 쳐서 차례로 알렸다. 군포는 술락군이 머물러 있는 초소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제차사 신숙주의 개번의 의가에 아뢰기를 벽동군의 수락연대와 창승군의 성저연대, 영유현의 당대연대, 장경고지 연대, 정산현의 가을고지 연대, 함종현의 입석연대, 용광현의 하서촌연대, 삼화현의 독림산연대, 광량연대, 목촌연대, 용천군의 오도고지 연대, 양랑연대, 신지도연대는 좌우 연대가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모두 혁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나머지 혁파할 만한 곳도 도질제사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소서. 평안도 벽동이 아이구자를 험하고 먼 동구에 설치하여 멀리 떨어진 동원의 거민들로 어서 이를 수하게 하소서. 의주 경내의 청수, 전주, 양구자도 거민이 또한 적은데 이를 분정하여 수하게 하는 것은 진시로 패단이 있으니 청가대 모두 다 혁파하소서. 이 거민은 동원 리보로 옮기고 청수, 전주의 거만은 방산구자로 옮기고 또 이산의 찬양의 구자는 근처 거민들의 수요가 적으니 아울러 만호를 혁파하고 그 거민을 이산군 성내에 옮겨 들여보내되 농사 때면 군사를 적당히 정하여 수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통사행 부사정 홍효손을 보내어 피로 되었다가 도망해온 요동인 방차아 등 6인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제찰사 신숙주의 개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1. 자승군 업성을 허공교구자에서 이미 동구를 파절하니 민호를 입보시키지 마소서. 1. 허공교구자에 입보시킬 혼외의 국사당현 이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본군의 마전동은 지령귀구자에서 이미 동구를 파절하니 입보와 목책을 하게 하지 마소서. 1. 지령기 규자에 입보시킬 혼외의 이목구비 이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벽동군 아이구자에 입보시킬 혼외의 송파누, 농괴리, 양동 이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본군 벽단구자에 입보시킬 혼외의 병탄 이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창승부 암동은 본부의 업성이 동구에서 멀지 아니하니 본동 민호를 입보시키지 마소서. 1. 의주 광평리는 정로가 매우 멀고 동구 요 홈처에 이미 목책을 설치하였으니 방산구자에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본주의 삼도 거민 이외의 업성 및 고 인산 정주의 거민은 정로가 너무 머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의위 김황 등의 장고에 의가에 아뢰기를 충의위의 혼구의 자손은 그 호패를 입사하기 전에 유음자제 예의에 의하여 다만 성명과 본관만 쓰나 입사한 후일 것 같으면 비록 대성이나 동반의 정산품을 일찍이 지낸 자라 하더라도 다른 군사의 예에 따라 성명과 나이, 생김새를 아울러 쓰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다만 충의위 세자만 쓰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유음자제는 선조의 덕으로 음직을 받을 수 있는 자제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표류한 중국인은 이 짐을 만약 육로로 수송하게 되면 마침 성상께서 순행하신 때를 당할 평안도 황해도 양도의 백성이 반드시 피곤할 것이니 청컨대 바람이 순한 때를 기다려 수로로 운송하여 안주에 이르며 안주에서 육로로 운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황윤성이과 판중추원사 홍달손의 집에 잔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호원에 나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잔치를 내려주고 입직한 제추들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군 세조 4년 12월 1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해루 아래에 나아가 왕세자와 종친, 의정부 육조 판서 이성과 판한성, 대사헌, 승지 등이 입시하고 표류한 중국인 쇠경 등 40여 인도 실입하였다. 왕세자와 조의정 강명경이 술잔을 올리고 쇠경도 또한 술잔을 올렸다. 보승군 이합과 순성군 이계, 신종군 이효백, 지중추원사 홍윤성, 인수부 윤, 유화, 행대호군 구문신, 부윤, 과견성, 겸사복, 내금이 등이 임금을 모시고 화를 쏘았다. 영중추어사 이계전에게 연탕을 내려쓰고 전지하기를 내일 이것으로 잔치를 베풀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7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내년 봄에 평안도, 항해도, 양도에 순행하여 민생의 휴책을 보려고 하였으나 마침 표류한 중국배가 충청도에 와 닿았는데 그 실은 잔무리 수가 많은 것을 의주까지 운송하려면 우마 인부들이 반드시 지칠 것이므로 순행을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잠정적으로 이를 정지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4군 세조 4년 12월 1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4군 세조 4년 12월 1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정창성이 상언하기를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니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임금에게 능히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은 무상한 몸으로 성은을 외람되게 입었는데 특별히 기복하게 하시고 이어서 수상에 제수하셨으니 신은 명령을 듣고 두렵고 황송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천의를 무릅쓰고 상제를 마치는 것을 청하였으나 유연을 잊지 못하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그에게 생각한데 소신을 기복시키는 것은 대개 난예를 타고 멀리 순행하심으로 인하여 장차 신으로 하여금 경도를 유수하게 하고자 하심이나 그 임무가 지중하니 어찌 어리석은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성운이 매우 간절하시고 천의를 돌리지 않으셨어 마침내 굳이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신은 본래 용렬하고 보잘것없는 자질로서 유람되게 태사에 머물러 있어서 무능하다는 꾸지람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재상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슬픔을 잊고 총애를 탐하여 최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다면 이는 부모에게 불효하여 행의를 먼저 그르치는 것이니 전하께서 어찌 서시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순행의 거둥을 임시로 정지하셨으니 어찌 하루인들 외람되게 태반에 처하여 성취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여애함을 살피시고 간절한 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으로 하여금 상제를 마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태반은 재상의 반열이다. 여애는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한길도 관차사 하무치에게 유시하기를 당초에 송구를 많이 잡았어. 잇따라 황제에게 진언하려고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 이미 다 갔는데도 한 번만 진언하고 그 뒤로는 다시 잡지를 못하여 내가 심히 염려하는 바이다.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못받아서 다시 포치를 더해서 비록 많이 잡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1, 2일여는 잡아서 올리도록 하라. 또한 본도는 왕업을 일으킨 땅이니 벼슬을 하는 자가 적으니 쓸만한 선비를 얻어서 조정의 동반 서반을 더 많이 두려고 한다. 벼슬을 할 만한 마땅한 사람을 조사하여 선관해서 그 조계의 벼슬과 성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전부연 유환이 일찍이 퇴로하여 전주에 사는데 유시하기를 경은 독후하고 노승한 선조의 구덕이고 또 내가 본리에 잘 아니 경은 또 나의 고인이다. 지금 경에게 약 한 돈과 쌀 20석을 하사하고 또 연수를 내려주니 경은 한결같이 기뻐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8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선교 양종에게 유시하기를 승도로서 권선문을 위조하여 가지고 열의와 간가를 횡행하며 재화를 추구하여 배단을 일으키는 자와 어두운 밤중에 안가를 출입하며 철을 얻어 파괴하는 자와 적당과 교결하여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자를 경중해서 양종해서 항상 검거를 가하여 예조의 보고하여 계문해서 추국하고
외방에서는 양종에 소속된 제사에서 문견한 것을 자세히 갖추어 당의 고울에 고하여 추국해서 계문하되 만약 숙혐을 가지고 무고하여 죄를 당하게 하는 자는 그 죄로서 반주하라 하였다. 권선무는 절을 짓거나 불사를 베푸는데 보시를 권하는 말이고 숙혐은 오래된 혐의이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1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견판 호조사와 견판예 조사를 파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청계산에서 사냥을 구경하였는데 외인 야인과 중국인 쇠경 등 230명인도 거가를 따랐다. 황궁하는 길에 익형군 이관의 집에 들러 문병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전지를 받들기를 저 배의법은 백성들의 있고 없는 것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인정이 어긋나므로 뒤로는 주포, 면포, 정포와 상포, 저화 등을 가지고 정원에 따라 무역을 하여 통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참컨대 경외의 범죄인에 대한 수속도 또한 그 정원에 따라 자파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속은 죄를 면하라고 바치는 속전을 거둠을 말한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1일 을해한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상승포 바다도 원납과 오우도 구대 화수 원승과 대마도 태수 종정국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풍량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는데 제추와 외인, 야인 등이 거가를 따랐다. 날이 저물어서 환가하였는데 사제감에서 길가에 횃불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노하여 주부 정벌에게 장 30대를 데리고 그 나머지 관리와 궁중에 남아있던 승지 권지를 모두 의금부에 가두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정석정 이용생의 고신을 거두고 충청도 홍주에 부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검상 민순손이 당상의 연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어제 이증규가 성상의 앞에서 말을 무례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합니다. 청컨대 그를 국문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진규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조하승지 윤자운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권지를 석방하여 복직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내선판사 조무영이 상언하기를 매부 김중념과 조카 김유 조선 등이 신의 노비와 가산을 침탈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김중념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진규가 한 말이 무리하니 죄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종친과 의정부, 도진무, 위장 등이 모시고 쏘았다. 임금이 이진규를 불러 전지하기를 너는 나와 더불어 만리의 길을 동행하여 내가 일찍이 너를 크게 쓰리라 생각하였는데 지금 이같이 무리하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진규가 말을 꾸며대며 말지 않았다. 전지하기를 너희 간사함은 한 번뿐이 아니다 하고 곧 의금부에 전지를 내려 이진규의 고신을 거두고 외방 종편시키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5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차관에서 아뢰기를 이진규의 주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처치해야 하다는데 다만 고신만 거두고 외방 종편시키게 하셨으니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5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명하의 대사원 민건과 장령 안훈 판성공감사 고신충 호조정남 권인 한성판관 이명석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으니 조무영의 고장을 청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구신충은 집이었고 권인은 한성판관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미친 것이었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5일 김효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제차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안도는 양들이 많이 황폐되어 사람이 희소하게 사니 차컨대 새로 이사한 자, 새로 전지를 개간한 자, 황폐한 땅을 개간한 자는 모두 강원도 황해도의 예에 따라 연원을 한정하여 복호하고 조세를 면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사정들이 나아가 자패를 구경하였는데 왕세자와 승지 그리고 입직한 도진노와 위장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사제감 관리들이 선상께서 행행하셨다가 환공하실 때 횃불을 설치하지 않았으니 판사 유사는 태 50대에 차고 주부 정괄은 장 60대에 직장 김승은 장 70대에 부정 원맹수는 장 90대에 차서 사는 임금이 유사는 공신이고 정관은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용서하게 하고 김승은 한작업을 강등시키고 원맹수는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파직시켰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2월 2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니 왕세자와 정치인 이품 이상과 의정부 6조 참판 이상과 판한승 대사원 승지 등이 입시하고 중국인 쇠경 등도 실입하였다. 왕세자와 좌의정 강맹경이 술잔을 오리고 쇠경 등도 술잔을 오렸는데 정대 악을 연주하였다. 임금이 종친과 제추, 겸사복 등에게 명하여 관역을 쏘게 하고 쇠경 등에게 세마포 각각 2필과 띠 각각 1료와 낭자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사정들에 나아가니 나희를 구경하였는데 왕세자와 입직한 도지무 위장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밤에 임금이 명소하여 여러 위장과 승지들에게 사정전에서 주악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